자, 이제 15차시 우리 교과서 46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단원이 바뀐 중요한 날이라 볼 수 있죠. 예. 에너지와 열을 단원으로 단원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단원이 두 번째 중단원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좀 관련이 더 깊은 것은 이 앞단원하고 더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단원의 배치가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과서 그 출판사에 따라서 이 단원을 이 앞단원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과서처럼 여기 그 에너지와 열 단원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 범위로 보자면 이제 1년간 이제 물리학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요거 전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중단원에 분류해 놓으면 좀 깔끔하긴 하죠. 이게 시험 범위를 나누기가. 어쨌든 뭐 우리는 집중 이수로 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 단원 전체가 아예 그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인데요. 이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정의되어지거든요. 이때 운동 에너지와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요 단원에서 뉴턴의 제2법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1. 요 1은 이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어떤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S만큼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물체에 해준 일은 FS가 됩니다. 물론 이제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단위로 치면은 힘의 단위인 뉴턴에다가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줄이라고도 합니다. 대문자 제의로 써서 사람 이름이에요. 줄. 이 사람이 뭘 했었냐면 열 에너지가 우리는 지금 열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열하고 에너지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열이 에너지의 한 종류임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때 F는 변이 방향, 즉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고요. S는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물체에 실을 연결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이 방향으로 F거든요. 근데 얘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누었을 때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곱해야지 이 사람이 한 일이 됩니다. 결국에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거든요. 근데 즉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근데 요 힘은 이 물체의 속도 변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힘만이 이 속도 변화에 기여를 했고 운동 에너지 변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정의 내릴 때는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만 곱해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힘 거리 그래프, 힘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 된다.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는 이게 직사각형 면적이다 보니까 그냥 F 곱하기 S 하면 되는 거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 면적으로 이게 그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은요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은 없는데 부호는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이면요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나란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스듬한 경우도 있지만 비스듬한 경우에도 요
그 이동 거리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을 구했을 때 이 방향이 최소한 요 변이 방향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이 플러스고요. 이런 경우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죠?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혹은 그 방향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힘 중에 일부 성분이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이 있으면 그 물체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가 1이 플러스인 경우고요. 1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1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의 대표격이 되는 게 바로 운동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표기할 때는 EK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EK로 보통 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대문자 K로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과정에서 첨자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K1, K2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쓰는 게 좀 간단해서 저는 이걸 즐겨 쓰고요.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중학교 때 배우죠.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F 이퀄 ma라는 뉴턴 제2법칙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와요. 여기 이제 운동량을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적분을 여러분이 선행을 했다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1하고 단위가 같아요. 자, 1은 힘과 거리를 곱한 거였죠. 근데 힘은 ma잖아요. ma니까 질량의 단위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잖아요. 요게 힘의 단위죠. 거기에다가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곱해봐요. 그러면 얘하고 같죠 지금 단위가. 요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그 전체 제곱이 요만큼이 되죠. 그래서 요 줄이라는 게 결국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단위로 보면 요 2분의 1 mv 제곱 한 거나 요 저 fs 한 거나 단위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요만큼이 m 아니죠. 요만큼이 f죠. f 요만큼이 s. 1하고 단위가 같습니다. 에너지 단위인 줄이죠. 그럼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건 철수밖에 못하는 일인데요. F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게 왜 어렵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점점 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밀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 다 시켜봐도 아무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일정한 크기 힘 F로 계속 밀고 있어요. 그래서 S만큼 밀었어요. 그럼 이 수레한 일은 FS가 되는 거죠. 그때 속력이 V1에서 V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뉴턴 제2법칙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해 주는데요. 그럼 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 물체 해준 일은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정확히 같습니다. 요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럼 이게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F는 뭐겠습니까? 아,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네요. 합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뭐 문자로 나타내면 W는 델타 K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델타는 변화량을 뜻하죠. 그래서 1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역학의 트로이카를 다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썼습니까?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F 이꼴 MA 배웠습니다. 배웠죠? 까먹었죠? 예, 살쪘죠? 자, FT는 뭐였습니까? 충격량이었죠. 또 까먹었네요. 살쪘죠? FS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또 까먹었겠죠? 1입니다. 자, 요게 전부 다 그 뿌리는 F 이꼴 MA 뉴턴 제2법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들은 전부 다 뭘까요? 예, 합력입니다. 결국에 이 세 줄을 하나로 요약하면 힘을 가하면 뭐가 변한다? 예,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다 속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리한 편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충돌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편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 두 식은요. 생각해 보면 방향이 다 있어요. 합력하고 가속도 방향이 있죠. 충격량도 방향이 있고 운동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부호는 있지만 방향은 없어요.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몇 줄 이러지 않잖아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할 때는 부호는 신경 써야 되지만 방향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좀 편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학의 완성은 결국 에너지로서 뉴턴의 이 법칙을 표현함으로써 역학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에너지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에너지가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쉽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운동을 해석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결국에는 요걸로부터 이제 뿌리가 된다. 이게 뿌리다라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예제는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하나 예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40쪽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있죠. 자, 질량이 4kg인 질량이 4kg 야구공 미쳤죠. 안 되죠. 0.4kg인 공이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공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m에다가 0.4, v에다가 30 집어넣고 2분의 1 mv 제곱하면 되죠. 자, 이제 물음 2번 볼게요. 이 공에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였더니 공이 9m 더 이동한 후 멈추었다.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자, 이걸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움직이던 공이 멈췄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반대인 경우? 반대인 경우죠. 그럼 1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힘은 모르니까 F 몇 미터 이동했어요? 9m 이동했죠. 요게 이 공의 한 일입니다. 예. 이거는 공의 운동 에너지 변화 같죠. 근데 공은 결국에 멈췄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0이고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에 0.4에 30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제 F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예,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요. 결국에 그 모든 에너지 관련된 식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학적 에너지를 안 써도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부호라든지 이런 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한 식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어서 우리가 꼴을 좀 바꿔서 쓰는 것뿐입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기에 앞서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한 페이지에 거쳐서 좀 상세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서는 보통 뭘 쓰느냐?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 EP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있죠. 그게 2분의 1 kx 제곱이거든요.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그 U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U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가 U자 형태인 경우가 많아서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U라고 쓰기도 하고 V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V는 좀 전압이랑 좀 헷갈리는 때가 있어가지고 사실 전압도 전위 차이고 전위라는 게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는데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V는 잘 안 쓸 겁니다. 전압이랑 좀 헷갈려서 저는 주로 U를 쓸 거예요. 왜냐 이것도 첨자 붙이기가 쉽잖아요. U1, U2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그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거 쓰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걸 쓸 겁니다. 앞으로. 자,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거예요.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과 같은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보존력에 대해서 또 정확한 정의를 알고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또 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보존력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좀 의역을 해서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 잘 없다 하더라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란 말도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직역을 해서 잠재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잘 없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그냥 영어를 그대로 읽어서 potential 에너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했는데 뭐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는 한요.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예. 그게 아닌 예를 찾아봐라 했는데 아직 10년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요.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사실은 없는데요. 근데 보통은 관례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그 식 형태가 있으면 그 식 형태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MGH 같은 경우에는 이제 H가 0이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H가 0인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는 겁니다. 하지만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사실 바닥을 0으로 안 잡고 그냥 교탁 높이를 높이 0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실 기준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정의는요. 아마 이 말 들으면 뭔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일단 설명을 시도는 해볼게요. 어떤 위치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요. 그 물체에 마이너스 보존력을 작용해서 그 물체를 기준점에서 x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요 마이너스 보존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사실 이 정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사용하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요. 그 결과만 기억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요게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좀 한 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mgh죠. 예,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지금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물체를요, 지금 원래 바닥에 있었던 물체를 그 원래 중력인 mg 있죠, 아래쪽으로 mg와 반대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해서 얘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게, 얘가 만약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라면 중력이 mg만큼 작용했는데 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를 작용하면 합력이 0이 되죠. 그럼 얘가 정지 상태가 그냥 유지되겠죠. 사실은 그보다 약간 커야지 일단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가정하면 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바닥에 있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요 위쪽으로 어느 좀 아주 조금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순간에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 힘을 딱 가하면 합력이 0인 상태가 되니까 그 속도가 유지되면서 올라오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때 이 마이너스 중력 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식을 쓰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g, 그러니까 플러스 mg죠, 위쪽으로 하고, 얘가 얼마만큼 갔느냐, 나중 위치 h 빼기 처음 위치 0, 그래서 h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되죠. mgh가 되죠. 자, 단위는 줄이 됩니다. 줄이 되는 이유 볼까요? mg가 힘이죠, h가 거리죠. 그럼 이거 1하고 똑같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 예, 1하고 똑같으니까 단위가 에너지 단위, 예, 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활 시위를 당기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면 그 활 시위에 작용하는 힘도 결국에 탄성력하고 사람이 당기는 힘, 그 두 개거든요. 탄성력은 이제 화살을 미는 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면 이게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야. 예, 잠재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를 놔버리면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활시를 당기는 것처럼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얘를 활시를 당기듯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이게 에너지를 실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얘를 활시를 놓듯이 이렇게 탁 놔버리면 중력을 받아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mg라는 힘을 줘서 h만큼 잡아 올리면 mgh라는 운동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놔버리면 다시 원래 위치인 바닥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mgh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위치인 h가 크면 클수록 요 잠재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커지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 결과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kx 제곱이죠. 자, 이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표현이 돼요. 이때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내가 알려줄게요. 자, 이게 원래 길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늘어나죠. 그리고 x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얘가 플러스면 탄성력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말은 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얘가 그 원래 길이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용수철이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겠죠, 이 물체에. 그러면 보세요. x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탄성력은 플러스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게 미는 방향 맞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에 복원력을 의미합니다. 얘가 위치가 플러스가 되면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치가 마이너스 되면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길이로 변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이런 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복원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탄성력은요. 자, 그러면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잖아요. 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탄성력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kx니까 플러스 kx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가 요 y축이 마이너스 탄성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탄성력 이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위치인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1이 됩니다. 이건 할시 당기는 거랑 아주 유사하죠. 이게 탁 늘리면은 이제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딱 에너지를 실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이 결국에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x고 얘가 kx고 이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kx 이렇게 되니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kx까지가 힘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x 곱한 거죠. 단위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줄이 되는 거예요. 2라고 똑같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 모양을 따서 이제 요 포텐셜 에너지 기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포텐셜 에너지 저기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수학여행 갔다 와서 이제 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이 되고 어느 상황에 보존이 안 되는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